오늘 아마 여기 출석하신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마 참담한 심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은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쟁, 체제를 파괴하는 일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순 사건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 본질입니다. 물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회복해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헌정 질서를 해체하는 것. 법원을 해체해서 법원을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이건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2020년에 공수처법 결국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검찰이 뭐 했습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3명이나 기소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의회 독재가 횡행합니다. 여러분들 해체하는 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보조직법 통과되는데 단 30분 걸렸습니다. 우리한테 발언권 한 명 한 명밖에 안 줍니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권이 있는데 마구 토론 종결합니다. 마구 표결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표결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19대 때 10건, 20대 때 7건, 4년 내내 7건밖에 표결이 없었는데 21대 63건 하더니 21에 들어와서 지금 이 추세로 하면 580건 강행 통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업자득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체제 전쟁의 이유는 범죄자 대통령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얼씬거리는 것은 경기동부연합입니다. 왜냐? 2020년에 민주당은 경기동부연합의 후신인 경기동부연합이 핵심으로 있었던 위원장당으로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연합공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본인들이 종북 세력의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021년에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에 보면 이런 북한 지령문이 나옵니다. 정의당을 해체해라. 진보당을 도와라. 자, 이제 2024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진보당에게 3석 비례대표를 주고 울산에 1석을 내줍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 판사들을 드립하고 있는 사건을 보니까 이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역시 총책은 진보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특히 김현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의 관련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서 검찰 여러분들이 단순히 검찰 조직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앞에 계신 고검장님들, 우리 고검장 직무대리부터 다 4분 지금 정보조직법을 통해서 통과된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전고검장 직무대리입니다. 일단 법률이 짧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통과된 법률은 존중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률이 통과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찬반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구성원 중에서 검찰청 해체를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부산고검장님. 검찰청 해체에 대한 의견은 광주고검장님하고 같고요. 자, 대구고검 직무대리님. 예, 저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데 목소리가 나옵니까? 자,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헌 법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말이 됩니까? 법률로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주고검장님 대답하십시오. 위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단 헌법에 검찰이라는 그 용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왜 위헌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라도 하실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누가 검찰을 지켜줍니까? 금융위는 폐지가 철회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는 검찰이란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고 처음부터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 수사권 빼서 별도의 수사청 만들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조직에서 소리를 내십시오. 이것이 검찰 조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사범을 우리가 붙잡고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수사만 해도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올해 8월까지 8천억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용감하게 소리내지 못합니까? 저는 아까 민중기 사건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고검장님 대답하십시오. 민중기 특검 이거 분명히 똑같은 주가 조작입니다. 수사 광주고검장이라면 이런 검사가 수사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해관계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관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곤란하실 건 알겠지만 이건 명백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겁니다. 자, 아까 여순 반란 사건과 4.3 사건 재심 무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그 사건 판결문 다 봤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와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제주 4.3위원회 자체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의 핵심 간부라든가 또 무장대 수계급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보지 않는 걸로 기준을 지금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외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순 학생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 21년에 통과된 여순 관련 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해야겠습니다. 네, 여순뿐만 아니라 광주 5.18, 제주 4.3 모두 특히 제주 4.3의 경우에는 정부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한 것이고요. 국가에서 법무부가 선도해서 이것은 직권재심을 가능하게끔 무죄, 그러니까 직권재심이 가능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이 국감장에서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순 반란은 이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가 제주 4.3을 진압하러 가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출병 명령이 부당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 결과 제주에서는 만약에 14연대가 그 명령을 따랐더라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자, 위원장 발언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당시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로당의 군사 부장으로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그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 씨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는 것이
동아일보 당시 1949년 2월자 보도입니다. 역사적 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역사의 무지로 인해서 현재의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역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위원님의 국감 권한에 월권하는 것이고요. 권한 남용이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란 행위로 인해서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